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련된 궁금증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그리고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오, 네. 재밌겠는데요, 굉장히? 네, 굉장히 신숙한 기업이네요. 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모르는 분들이 없는 식품업계 대표 주자인데요. 케첩부터 라면, 마요네즈, 냉동식품 등 정말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뚜기의 창업주이죠. 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지난 1969년에 오뚜기의 모태인 이 풍림상사를 창업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국산 카레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카레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카레를 가져오면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음식인데요. 따라서 오로지 정말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수입 상품으로만 접할 수 있었는데 함태호 회장이 이 카레를 국산화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는 이 오뚜기 카레가 국내 분말 카레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오뚜기는 최초라는 수식어는 물론이고 시장 점유율 1위 등 다양한 부분에서 1위 품목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역시나 그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업종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그 식품이라는 하나의 업종에 한 길만 걸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요네즈죠. 마요네즈는요, 72년도에 이제 오뚜기가 뛰어들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 크노르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마요네즈 시장을 휩쓸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선 뛰어들어서 지금의 이제 마요네즈 시장을 오뚜기가 휩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마요네즈 아시겠지만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빨리 상하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기술 개발 계속 들어가면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마요네즈 하면 오뚜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점유율 한 80%대의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오뚜기 마요네즈 대명사가 됐습니다. 저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오뚜기 제품 보면은 포장지가 대부분 노란색에 빨간 색깔 글씨에 또 네. 글씨체가 바탕체로 이렇게 딱 제품명을 네네. 써놓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뚜기는 기업 이미지 색깔, 그러니까 보통 그 기업들마다 정체성 색이 네. 있거든요. 아이덴티티 컬러를 노란색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각 그 기업들마다 색깔이 있죠. 네이버는 초록색, 네. 코카콜라 빨강색. 네. 그런데 이제 오뚜기는 노란색인데 한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함 회장님이 노란색을 워낙 좋아해서 그 노란색을 이제 선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만약 혹시나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많은 그 보고서가 노란색으로 좀 진행이 되면 승인을 빨리 내려줬다. 그러니까 도장을 빨리 지워줬다. 이런 설도 있을 정도로 워낙 그 노란색이 오뚜기를 대표하는 색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또 한편은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또 오뚜기 하면 또 옛날이라는 또 키워드가 생각나거든요. 상품도 굉장히 옛날 떴고 옛날 누룽지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뚜기는 참 노란색과 옛날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잘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뚜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뚜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또 갓뚜기 신드롬, 약간 이런 주인공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뚜기랑 관련된 미담이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또 큰 호응을 얻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선대인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오뚜기를 상속받으면서 무려 1,500억 원이라는 상속세를 5년 동안 분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업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내는 건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칭송받나라고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기업이 이런 당연한 걸 지키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고 그 경영 승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부각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가려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함 회장의 정말 정직한 상속이
모두의 눈길을 끈 거죠. 또 그것도 있잖아요. 뭐 마트 시식사원 등 모든 직원이 100% 정규직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있지 않나요? 오뚜기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 그 뭐 시식 코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아르바이트를 쓰세요, 사실. 그런데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800여 명의 그 시식 코너 직원들을 다 정규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이슈가 됐었고 그게 또 알려지면서 더 이슈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는 가뜩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직원을 쓸 때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아라. 예, 그 유지를 이제 받들어서 지금의 이제 회장님이신 함 회장님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사원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뭐 그야말로 미담 제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기업 오뚜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론가님. 네, 그 대표자는 이제 함영준 회장으로 돼 있고요. 또 이강훈 대표로 돼 있는데 업종은 뭐 면류가 주요 사업이고 그다음에 뭐 설립일은 뭐 많이들 71년도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69년도가 이제 서울 처음 이제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설립일을 한 69년 5월로 볼 수 있겠고 작년도 매출이 한 2조 1천억 원 정도가 나온 회사입니다. 굉장히 좀 식품업계 단독 회사치고는 굉장히 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 회사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봤습니다. 20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5,700억 원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404억 원 나왔는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7%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업이익은 조금 다소 이제는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 이유는 아직은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종교에 가봐야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와봐야 이제 총 알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익잉여금이 1조 원에 돌파했던 사실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뭐 이익잉여금 아시겠지만은 기업들이 말 그대로 충당하는 금액을 쌓아놓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재무제표를 보니까 1억 원이 이번에 최초로 넘었습니다. 1조 원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로 그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고 이게 2008년도에 한 2,600억 원 했던 게 말 그대로 한 10년 만에 4배가량 뛴 거거든요. 그만큼 그 오뚜기가 정말로 사업도 잘하고 또 한 가지 정규직화도 하고요. 굉장히 모범 사례에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 이익도 잘 나오고 또한 뭐 이익응여금도 이렇게 쌓아둘 정도로 많이 쌓아둘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모범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문별 매출 좀 조사해봤습니다. 부문별 매출은요 보니까 역시나 그 면제품이 한 31%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양념 소스류가 이제는 2위인데 면류류가 한 31%, 그다음에 양념 소스류가 한 16.9% 나와서 2위를 차지했죠. 그 이외에 뭐 건조식품류는 11%, 유지류는 한 10%, 농수산 가공식품이 12.5%, 기타가 해서 한 17%에서 총 이 정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오뚜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이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상황이 있죠. 이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오뚜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뚜기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오뚜기, HMR 원조 기업의 명성 이어간다. HMR은 전 Home Meal 벌써부터- Replacement. 네, 벌써부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한 번만 해야지. Home Meal Replacement. 네. 이런 번역은 뭐죠? 얼어 있네요. 네. 자, 역시. 저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 같은데 메인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정확합니다. 원조가 모든 거에 중요하잖아요. 가정 간편식의 원조는 오뚜기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정말 거. 1981년에 선보인 오뚜기 3분 요리. 이건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럼요. 이후 36년간이나 즉석밥, 간편죽, 냉동 피자 등 HMR 카테고리에서 모든 분야에서 정말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면서 이 시장을 정말
전폭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저물뿐만 아니라 매출에서도 굉장히 크게 뛰고 있는데요. 오뚜기 이제 HMR 매출액이 2015년도에는 1,900억 원, 16년도에는 한 2,600억 원 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36% 정도가 증가됐고, 그럼 작년 매출 2017년도로 봤을 때는 3,20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3% 기록을 또 했거든요. 성장을. 그러니까 굉장히 말 그대로 HMR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매출도 크게 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즉석밥에서 한 1,150억 원 정도 나왔고, 냉동 피자 700억 원, 레토르트에서 한 620억 원, 그다음에 냉동만두가 한 25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서 정말로 간편 조리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너도 나도 이 가정 간편식 사업에 사활을 걸 것 같은데 오뚜기가 어떻게 이렇게 선두를 잘 지키고 있는지 권평론가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기업들 가보면은 이제는 신선식품 아니면은 조리식품 가면은 각자 이거 브랜드를 내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게 신세계에 있는 피코크이죠. 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오뚜기는 오뚜기입니다. 따로 같은 이렇게 이름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HMR 브랜드 없이 회사명 자체 오뚜기를 브랜드화해서 오뚜기 하면 간편조리식 아니면 HMR 이렇게 조금 말 그대로 포지셔닝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인데, 그러니까 HMR의 역사와 오뚜기의 역사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뭐 3분 카레라든지 3분 시리즈 이런 것도 사실 오뚜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분 카레가 이제 처음 나온 게 81년인데 이 역사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HMR 역사와 똑같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따로 브랜딩 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어떤 머릿속에는 HMR 하면 말 그대로 오뚜기 이런 어떤 공식화돼 있고 포지셔닝이 돼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 오뚜기가 요즘에 내고 있는 신제품의 80% 이상이 이런 HMR 관련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냉동 안주루 같은 건데 뭐 1년 만에 뭐 9종 제품이 나왔으니까 정말로 뭐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어떤 이유는요, 어떻게 좀 유지하고 있느냐, 역시 협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와의 어떤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의 시장을 좀 공고하게 하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오뚜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나 이제 판매를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냉동식품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오뚜기 냉동식품 아니면 조응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응 많이 모르실 텐데 사실 오뚜기를 분석하시려면 조응이라는 기업도 아셔야 됩니다. 조응은 이제 계열사고요. 바로 냉동식품, 뭐 냉동 피자, 특히 냉동 피자가 대박이 터진 회사고, 뭐 피자류 같은 거, 그러니까 냉동으로 되는 게 굉장히 이슈예요.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러니까 조응이라는 어떤 계열사를 통해서 냉동 피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오뚜기는 판매, 마케팅 이걸 담당하고 이런 계열사들이 실제적으로 제조를 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런 분업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HMR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생기고요.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오뚜기의 이제는 HMR은 거의 독보적인 어떤 수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오뚜기만의 차별화로 앞으로 가정 간편식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MR 뜨고 조미식품은 진다. 활로는 수출과 B2B 공략. 네, HMR은 뜨고 조미식품은 진다. 조미식품 하면 뭐 양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예요? 김인가? 조미김 조미김 생각나는데. 이건 유머리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에서 이제 HMR 시장이 뜨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조미식품 시장은 좀 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편합니다. 가정 간편식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정말로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먹는 거다 보니까 네. 직접 만들어 먹는 집밥의 경우에는 조미료를 사용하잖아요. 뭐 설탕이라든지 소스류라든지 이런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올라갈수록 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상품들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이 설명이 아주 간단합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간장 매출, 간장 같은 경우에는 2,170억 원 매출에서 작년에 비해 2.1%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2,327억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6.7%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과 식용유도 마찬가지인데 설탕은 2년 사이에 매출이 21.6%, 그리고 식용유도 4.9%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조미료와
조미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내수 시장이 불안한 만큼 오뚜기에서도 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뚜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B2B 매출을 늘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B2C,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파는 게 한 60%, 그 다음에 이제 B2B가 한 40%, 그러니까 6대4 비율인데 이걸 이제 5대5 비율로 이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으로 파는 쪽에 기업 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제 이런 소스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나왔던 양념류를 좀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 조미 시장 같은 경우는 양념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크지는 않고요. 식품 업계가 덩달아 커지면 자연스럽게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갈 조미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양념이라든지 이런 게 향신료라든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거를 또 잘하는 회사가 오뚜기다 보니까 더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파는 전략 이런 거에 또 하나에 들고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내수 시장이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오뚜기가 조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사실 내수의 91%가 내수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게 조금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경쟁사를 보면 농심이 한 31%, 제일제당이 41%가 기본적으로 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화해서 제가 나가고 있는데 유독 오뚜기만 같은 경우는 해외가 한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트렌드와 맞물렸을 때는 사실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실 오뚜기도 이걸 해외 시장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북경 오뚜기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하면서 사실 접었거든요,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뼈 아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는 오뚜기잖아요. 오뚜기 별명처럼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오뚜기도 지금 현황 파악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시장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오뚜기가 채택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뚜기가 이 내수 시장 침체를 좀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뚜기는 그 전통과 역사만큼 정말 많은 작품들이 우리의 식탁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 랭킹 화면으로 보시죠. 추억의 오뚜기 명강고 탑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분 카레. 토마토 케찹으로 깍두기를, 토마토 케찹. 위 러브 3분 요리. 이 두 MC가 이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뚜기 3분 카레 광고. 3분 카레 광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막 기억이 확 나진 않네요. 오뚜기 3분 요리 이거는 알아요. 그렇죠. 가장 이게 요즘 네네네. 버전. 그거보다 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처음 버전인가요? 올라간 광고인데 엄마, 일요일이에요. 마음껏 뛰놀았죠?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거운 일요일. 아, 오뚜기 카레.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네, 당시에만 해도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알만한 이 광고, 오뚜기의 첫 3분 카레 광고였습니다. 당시 신생 기업을 알리는데 방송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오뚜기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 공휴일 낮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투입했는데요. 3분 카레 출시 당시에만 해도 최고의 탤런트였던 고 김영애, 김자옥 씨를 비롯해서 아영 모델, 이민우 등이 모델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뚜기 케찹 광고도 당시 정말 어마어마한 화제를 불러나왔는데요. 이거 토마토 케찹이 아니라 약간 도마도 케찹 약간 이런. 아니 그리고 어떻게 깍두기를 토마토 케찹으로 만든다는 건지 좀 의아하긴 한데요. 실제로 저 때는 저런 광고를 했고 시도를 해본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색만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런 파격적인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광고를 좀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광고는 좀 기억이 나요. 세계 최고의 딱 축구보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맨유 팬인데. 네. 축구하면 또 축구하면 맨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맨유. 여기에 또 반페르시, 야누자이, 대헤어 선수가 나와서 현란한 개인기를 선보인 다음에 3분 요리 제품을 들고 We Love 3분. We love 3분.
그렇습니다. 지금만 해도 아직 외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만 해도 거의 최초였고 네. 특히 메뉴 스타 플레이어들이 국내 CF에 직접 출연한 건 완전 처음이었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했고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죠. 네. 그러니까 신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광고가 기억이 안 나면 혹시 기억에 남는 저는 오뚜기 광고가 있나요? 당연히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제가 메이저리그 투나잇을 담당했다 보니까 아. 류현진, 라면, 우리 형부가 출연한 그 광고가 가장 기억에 남죠. 네.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의 세대는 많은 그 광고를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오뚜기는 이 류현진 선수의 주무기가 체인지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 차단해서 라면도 진라면으로 체인지하자. 뭔가 약간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콘셉트의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정말로 오뚜기가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기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식품업계 라면 전쟁. 오뚜기 11년째 라면값 동결로 박수. 그래요? 오. 라면값이 11년째 11년째 똑같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오, 저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또 본 것 같고 굉장히 놀랐는데 오뚜기가 가뚜기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이것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가뚜기가 가뚜기가 된 사연은 아무래도 서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인데요. 라면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정말 서민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뚜기가 소비자의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취지로 정말 11년 동안 그 많은 물가가 바뀌는 와중에도 이 라면 값을 단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예요. 안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괜히 가뚜기가 아닌 겁니다. 원래 얼마였죠? 원래 가격, 지금 가격까지, 지금 가격이 원래 가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700원 오르겠네요. 6,700원인가요, 라면 근데 값이? 요새 라면 다른 라면 꽤 1,000원, 비쌀 때도 뭐 1,000원 1,000원까지 가는 라면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업체도 그렇겠다면 뭐 가뚜기가 아니겠죠. 근데 타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가격대를 앞세웠고 또 그거를 동결했고 그러다 보니까 라면 시장 점유율이며 매출 효과도 누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오뚜기의 라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2015년에 24.5%, 2016년에 25.6%, 그리고 지난해 25.9%로 어쨌건 라면 시장의 그 동일한 경쟁 업체들 간의 다툼 중에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이거 뭐 드셔보셨나요? 쇠고기 미역국 라면.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완전 화제입니다. 요즘 젊은 미역국 세대에서 라면이요? 네, 쇠고기 미역국 라면. 미역국이 라면을 이걸 안 먹어보면 먹는다고요? 트렌디한 세대가 아니다라는 다름길이라는 얘기가 저희 있습니다. 아싸인가요? 저는 인싸 이렇습니다. 아니고? 인싸가 아니었던 거. 인싸가 되려면 미역국 라면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정말 출시 2달 만에 1,000만 개를 돌파하면서 매출 증대 정말 한몫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먹어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좀 걱정인 게 물가는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라면 값을 동결해도 괜찮은 건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권 평론가님? 사실 뭐 보면은요 그러니까 시장 침투 전략이죠.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그 점유율을 이제 갉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인데, 그래서 오뚜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업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가격을 오르지 않는 2008년 이후부터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진라면, 그다음 참깨라면, 뭐 스낵면 이런 거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뜩이란 말이 또 여기서 나온 것이고, 근데 사실 경쟁 우위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25% 정도가 점유율을 차지했다가 아까 우리 편집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많이 정말 오른 거예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농심이 점유율 70%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격 우위 전략, 그러니까 비용 우위 전략 아니면은 말하자면 시장 침투 전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후반업체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교육책일 수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장 논리를 보다면 사실 오뚜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심과 똑같이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뭐 경제 논리를 간다면 비용을 계속적으로 동결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갔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볼 게 문제는 이제는 좀 수익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뚜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어떤 거냐면 안 올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뚜기 같은 경우는 라면에서 면류에서 최대 매출이 나오거든요. 오뚜기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11년 동안 계속적으로 동결하다 보니까 과연 수익성에서 과연 매출을 아니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시각에서는 이런 점을 좀 걱정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실제 17년도 국내 라면 시장 매출이 한 2조 900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한 2.9% 떨어졌습니다. 물론 라면 시장이 죽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오히려 지금 뉴트로 문화라고 해서 오히려 라면을 재석하는 분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라면은 소비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이제는 과거보다는 좀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라면 시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면은 오뚜기 입장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오뚜기에서는 해결하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HMR 음식으로 바로 이런 것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뚜기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라면 같은 거는 계속 동결하면서 일단 시장점을 끌어올리고 대신해서 이런 어떤 뭐랄까요? HMR 식품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농심이 바짝 긴장을 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과자값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는 과자 가격을 올렸는데 라면 가격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뚜기라는 거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라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요. 대신해서 이제는 과자 값을 올리면서 그것을 좀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눈에 보여온 상태거든요. 이 정도로 라면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 대 기업으로 굉장히 치열하다. 이 중에서 오뚜기가 정말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 구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오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오뚜기 관리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한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별 남성이고요. 나이 25세, 전공 경영학과, 학점 3.88, 언어는 토익이 715점, 토익 스피킹이 6급, 그리고 사회 경험은 교내 학사팀 상담 응대, 식품회사 온라인 홍보 및 상품 관리, 사회복지관 학습 지도 및 멘토링, 대형마트 보안, 해외 경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44일 거주를 했었고요. 자격증은 ITQ,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장애학교 보조교사, 토론토 한국영사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태권도 홍보 봉사를 했었고요. 또 대한적십자사 헌혈을 했었네요. 단체 활동으로는 커피 체인점, 온라인 컨텐츠 생성 및 팀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또 편의점에서 브랜드 홍보 및 컨텐츠를 생성했습니다. KTNG에서 마케팅 교육도 했고요. 금융기관에서 금융 및 영업 교육 연수도 받았네요. 와. 오늘 지원자의 이력서는 정말 다양한 대내외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지원자 프로필 중에서 좀 어떤 부분이 기업에 어필할 수 있을까요? 역시 오뚜기에 어필한다면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들 하셨지만은 이제 식품회사에서 홍보 역할을 했던 거, 그다음에 상품 관리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MD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파트를 좀 맡아서 했다는 부분도 눈에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활동에서 편의점에서 했다는 부분. 사실 편의점은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움이 소매점이잖아요. 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객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시장 이런- 조사도 맞아요. 직접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와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